네,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가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주식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처음에 들어오면 엄청난 기대감이 있죠. 이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종목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종목을 사기를 시작하죠. 처음부터 무리하게 내가 자산이 뭐 1억이라고 하면 1억 전부를 다 베팅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 뭐 500만 원이나 또는 1000만 원이나 좀 낮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1억, 2억 이런 식으로 베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면 이제 약간 투기의 그 기질이 있는 분들이고요. 자, 그런데 500이나 또는 10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내가 2에서 뭐 5% 정도만 나와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짜리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니까요. 넣기만 했는데, 자, 이런 이제 만족감 때문에 점점점 배포가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결국에는 모든 현금을 가지고 와서 다 주식시장에다가 넣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장에서 주식 말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을 그만두는 사람의 90% 이상이죠. 사실은 이상은 손실을 보고 나갑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확실하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 붐이 일어나기 전에 요즘에는 뭐 주식 투자자들도 많이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이게 도박꾼 이미지였어요. 주식을 하면. 왜 도박꾼 이미지일까요? 따는 사람은 없고 손실만 보고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독도 무섭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주식에 중독된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중독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주식에 좀 마음이 많이 가는 거죠. 주식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 생각을 하고 뉴스 볼 때도 주식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주식으로 이제 그 주식 생각만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일반적인 수순. 여기에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거든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 내일도 나올 것이고 내일 모레도 나올 것이에요. 그 중에는 또 대박주라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시세로 가는 것이요. 이런 시장을 계속 보고 있자면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고 미련이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적지 않게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주식으로 난 이만큼 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90% 중에 10% 소속도 아니고 정말로요. 정말로 10%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0.1%라고 할 수 있겠네요. 0.1%. 0.1% 중에서도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정리를 할까요? 시장에서 대부분은 손실을 보고 나가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주식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주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주식한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나 못하는 거죠. 그 위험한 걸 왜 하냐, 뭐 노름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를 받아요. 실제로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손실을 보고 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0.1%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통계, 이거는 거의 확실한 통계거든요. 이러한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자,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닥 차트를 열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왠지 모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주식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붐이요.
저도 오랫동안 주식을 해왔지만 이 언론에서까지 또 방송에서까지 이 주식에 대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듯한 이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거진 저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익을 냈습니다. 바이오 치료제 나온다. 바이오주들 치료제 나온다. 삼성전자 매출이 실적이 방어를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시장이 뜨겁고 상승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일까요? 여기부터겠네요. 이제 2020년도 이후로 상승장이 있었지만 또 상승장이 있었지만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보합장 비슷한 흐름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졌을 거예요. 대부분 수익을 못 냈을 겁니다. 손실을 보고 테마 잘 잡아서 원금을 겨우 복구하는 수준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잘 해봤자. 못하신 분들은 이제 손실로 이어서 이전에 수익 봤던 걸 거의 다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넓게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요.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 시장은 많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장 따라서 같이 올랐었고 2018년도에 바이오 테마 이때도 바이오주가 거품이 일어나서 대부분 수익을 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돈 벌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상하게 바닥에서 이러한 상승 수급 멈추지 않는 수급이 테마가 잡혀서 또 올라왔었고요. 바이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이렇게 상승장이 코스닥 시장이 쭉 밀어서 올라줄 때 돈을 대부분은 버는데 이러한 특수한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가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90% 이상은 손실을 보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때는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사고 냅두면 다음날 오르거든요. 테마주만 잡아도요. 근데 이때 올랐던 그 테마주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이때가 신라젠 사태가 있었어요. 신라젠 사태가 있었고 그때 다 무너졌고 HLB도 중간에 올랐다가 최근에 또 오르죠. 크게 무너진 적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벌었던 돈들을 다 홀랑 가져가 버리는 형태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을 듣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시장에서 절대 무리를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1억을 모두 다 베팅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1억의 10%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장은.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은 결국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00만 원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1억을 운영을 해도 2억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 가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통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자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틀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그 이유도 있죠. 왜냐면 손실을 봤으니까. 손실 봤는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원금 복구 금방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 조급함이 여기서 또 발목을 잡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이 집착이 시작이 되어버렸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 주식하면 도박꾼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지와 인식이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식으로 크게 잃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주식으로 크게 잃었어요. 이런 소리밖에 못 들었거든요. 과거에는. 다 이런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합시장만 가도 개인이 돈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주식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밀어낼 때 정말 잔인하게 밀어내고 올릴 때는 정말 빠르게 올립니다. 감히 살 수 없게 말이죠. 그럼 이 시장에서 틈새를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틈새라는 걸 공략해서 이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력을 쌓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정말 소질이 있으면 최소 2년이에요. 2년 안에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10년을 가도 못합니다. 사실. 그런 분도 사실은 봤어요. 10년 이상 하셨는데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죠. 미련이 남아서 시장을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 책에도 적었지만 모의 투자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의 투자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비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비웃을 게 아닌 게 뭐냐면 여러분 군대에서도 실탄 사격 전에 어떤 연습을 합니까? 사격 자세 연습하고 발사 이제 당기는 거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 대부분이 남자분들이라서 아실 거예요. 그런 거 하시잖아요. 모의로 먼저 연습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서 뒤가 없거든요. 잃으면 끝이에요. 누가 원금 복구 안 해줍니다. 잃으면 끝. 내 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증발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실전이고 한방이고 한반의 실수가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상장 폐지라도 정말 재수없게 당해보십시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단 한 번의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그나마 괜찮은 게 무엇이냐면 다시 시장을 볼게요. 지금 시장이 괜찮은 이유가 그나마 상승보합장이에요. 최근에 근데 하락했을 때 어땠죠 여러분? 굉장히 그 뉴스에서도 막 떠들고 막 시장 뭐 테이퍼링 때문에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없고 기업에 문제가 생겨야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자 아무튼 최근에 좋은 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손실이 예전 코스닥 시장보다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나마 괜찮은 시장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 하락하면서 보합하는 시장이 오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 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튀어 올라서 거품이 일어날 때 바이오 거품이죠. 왜냐하면 바이오는 실적이 없거든요. 바이오 거품이 일어날 때 그때 매수하는 거 아니시면 그 뒤에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차라리 승리자예요. 진짜로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매수해서 돈 벌고 나가시면 진짜 이긴 사람이다. 이때 테마주 뭐 신일제약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셔서 그냥 거기서 끝내셨다면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로 매매를 계속 하셨다면 아마도 그 돈은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비관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이것들을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의 투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의 투자도 제대로 못하는데 실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또는 소액 투자. 소액으로도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금액으로 잘합니까? 말도 안 되죠. 조기 축구에서 골도 못 넣는데 어떻게 프로리그 가서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심리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 자체가 틀려요. 모의 투자를 하게 되면 경험이라는 걸 쌓게 돼서 이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아, 주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아, 내가 모의 투자 때는 잘했는데 왜 실투로 들어가니까 잘 안 되지? 어떤 기준이 다르지?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분석. 경험을 통한 분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은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경험이 없으면 제가 지금 초보자분에게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당장 가르쳐줘도 하지를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못 따라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이 시장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기법을 넘어서 이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훈련, 심적인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서 한 명의 트레이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트레이더가 되는 거는 지금 유튜브에서 뭐 슈퍼개미나 돈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그거를 배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경험과 그 심리적 압박과 그리고 이겨본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 명의 좋은 트레이더로 자리가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0.1%의 승산을 보고 달려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쉽게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버신 돈인데 그 힘들게 버신 돈을 너무나 쉽게 감정에 치우쳐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뭐 감정적인 부분이 소비의 결과를 차지한다 하더라고요. 소비할 때 감정적인 부분이 어떤 결심을 돕는데 마지막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해요.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시장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언제나 반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반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장은 또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좋은 시장이 있다고 하면 그 뒤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 또 오게 돼요. 좋은 시장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서 돈을 버시고 나서 이제 좋지 않은 시장이 왔을 때 그때 빠지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상승장의 특징은 긴 보합장을 깨고 나서부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만 좀 예외적이었던 거예요. 긴 보합장을 깨고 나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보합장이 한 1, 2년 정도 유지가 됐을 때 그때는 상승장이 온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서 이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하실 때 좀 판단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